분들이 다 달라가지고 어떻게 공부를요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면은 또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너무 또 답답해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밴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밴드가 아마 그냥 바뀐 민법으로 되어 있는지 민법 바뀐지 모르겠어요. 알겠죠? 바뀐 민법인지 민법 바뀐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요. 며칠 안 돼.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여러분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를 한 회분씩 그러니까 우리 회차별로 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차츰차츰 하나씩 올리려고 해서 지금 다 18회부터 다 돼 있는데 나중에 종이로 해가지고 인쇄를 할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조금씩 봐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18회 것하고요 30회 것을 올려놨어요. 알았죠? 그래서 다음 여러분 구정 끝나면은 다음 주나 봐가지고 한 2주에 한 번씩이요. 18회 거 올렸으니까 19회 거 올리고 20회 거 올리고 그래 좀 차츰차츰 올리려고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좀 전 범위를 이렇게 풀 수 있거든요. 해설이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해설이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다 안 풀어도 내가 배운 부분까지는 알 수가 있게끔. 그래서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전 범위를 항상 공부하는 방법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목차별로 나가고 있잖아요. 목차별로 나가는 것은 나중에 한 가지 좋은 것은 자세히 들으니까 좋은데 이거요 전체 강의가 끝나도 2개월 뒤에 들으면은 정신이 없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요 전 범위 40문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개론에요 이철쌤한테 얘기해가지고 자료를 한 10년치 정도 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씩 이렇게 올릴까 생각 중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좀 보시고 지금 당장 막 문제는 전부 다 해설하고 다 맞춰서 만들어놨는데 당장 문제지로 만들기는 약간 지금 무리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지로 못 만드니까요. 여러분들이 일단 볼 수 있는 만큼 복사라든지 프린트하지 않아도 굳이 되죠.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해설하고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무슨 문제고 어떻게 되는지 금방 알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걸 보면 안 되고 내가 항상 하는 얘기 40문제가 암기될 때까지 다른 걸 복사하면 안 돼요. 알겠죠? 하나를 딱 포인트 해가지고 그것을 다 봐가지고 딱딱딱 암기할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처음 하신 분들 있죠? 처음 하신 분들은 지금 뭐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우리 문제풀이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OX 지문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그냥 목차 순서대로 나가는 것을 뭐 저번 주에 했던 것을 그냥 오늘 이번 주는 안 보거나 그러지 말고 항상 책을 볼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OX 있잖아요. OX를 이렇게 몇 번 지금 이 2번 하고 지금 오늘 또 한 세 번째 트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만 복습하면 안 되고 항상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돼요. 그냥 내일 또 보면 다시 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보면 또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보는 습관을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기출 문제 있잖아요. 40문제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그것을 보는 거죠. 밑에 문제 바로 밑에 해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이거 왜 맞고 왜 틀리고 하는 것을 암기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요, 적어도 한 5년 분과만 딱 암기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5년 분과만 암기하면 모든 게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강의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OX 지문이 일단 1단계가 끝나면은 알겠죠? 아마 3월 한 중순 정도 돼야지 끝나지 않을까, OX가요.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40문제 모의고 40문제 우리 기출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한 10년치를요, 일주일에 한 번이나 또는 해가지고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문제를 가지고 자주 봐가지고 항상 전 범위를 보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전 범위가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알겠죠? 그래서 전 범위의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고 일단 개론쌤한테요 나중에 이따 전화해가지고 아마 그분은 워낙 성실하신 분이가지고 자료가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원에다 올려야겠다. 학원에는 막 이것저것도 막 올라가는데요. 공지사항 막 이런 건 올라가는데 막 너무 복잡할 것 같아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따로요 하나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일단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중기사포쌤이 전에 기출문제 40문제씩 돼 있는 것을 해설한다고 하셨는데 됐는지 물어보고요. 또 2차만 공부 2차를 또 중점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달라고 해가지고요 한번 올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자, 표현대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표현대량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현대리는 먼저 우리가 표현대리는 봐봐요. 우리가 이제 유권대리죠. 유권대리 뭐라고 그랬죠?
대리권이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뭐 한다? 현명을 한다. 현명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여기요 무권대리죠. 무권대리하고 무슨 대리가 있다? 표현대리가 있죠. 자, 무권대리는 대리권이 있다 없다? 대리권이 없다. 표현대리도 뭐가 없다? 대리권이 없다. 두 가지 똑같죠? 근데 여기는 다 둘 다 뭐 한다? 둘 다 현명을 한다. 현명 이렇게. 그러니까요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차이가 안 나죠. 알겠죠? 둘 다 대리권이 없고 둘 다 현명을 해야 되니까. 현명이 없으면 표현대리가 절대로 안 돼요. 현명이 없으면 무권대리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무권한 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요 이 표현대리는 또 뭐가 하나 들어간다? 여기에요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죠? 없는데 여기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 말이 꼭 들어가. 이 말이.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딱 보면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는 우리가 지금부터 내가 설명을 잠깐 해가지고 구별을 하겠지만 이걸 구별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결론은 딱 하나예요. 대리권이 없다 무권대리, 상대방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대리. 이렇게 되는 거 항상. 우리 대리권 없이 무권대리. 상대방은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믿는데 잘못이 없다. 선의 무과실. 그럼 무조건 표현대리. 항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냐면 먼저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을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 본인은 뭐가 있어? 본인은 추인권이 있고 추인 거절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누구인 경우? 선인 경우 뭐 천회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선악을 불문하고 뭐가 있다? 최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권대리는요 무권대리는 누구의 선택이다? 상대방의 선택에 의해서. 상대방의 선택에서 무권대리는 뭐가 있다? 책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모든 책임을 누가 지냐?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무권대리는 책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의 차이점이에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 그러니까 대리는 책임을 안 져. 왜냐면 그것은 본인 책임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상대방 병만 표현대리를 주장을 해. 표현대리를 병만 주장을 써요. 병만 주장하고 본인은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표현대리하고 무권대리하고 차이점은 뭐냐? 이 표현대리 주장은 오로지 상대방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무권대리인 책임이라는 것은 없다. 여전히 그래도 표현대리도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본인은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고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 뭐 할 수 있고 선인 경우 철회, 선악 불문하고 최고죠. 그런데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상대방 병은요 선의 플러스 뭐가 돼야 돼? 무과실. 이것을 뭐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정당한 이유니까 항상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됐다는 것은 상대방은 선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고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처리할 수도 있고 최고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돼도 상대방은 본인한테 최고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무손대리 일종이니까 무권대리의 일종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125조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를 봐. 대리권 수여 표시의 표현대리요. 그럼 대리권 수여 표현대리 무슨 대리다? 무권대리. 그럼 여기 봐봐. 여기는 대리권 수여라고 돼 있죠. 대리권 수여 이걸 뭐란다?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는 뭐다? 본인의 일방적 뭐다? 의사 표시이죠. 수권행위는 요식이다, 불요식, 출연행위다, 비출연행위. 알겠죠? 그 다음에 표시죠. 표시란 것은 뭐다? 표시는 알린다, 통지한다 이 말. 통지란 말이 뭐다? 관념의 통지다. 이렇게 관념의 통지.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올 때 의사 표시이냐, 준법률행위냐 할 때 예전에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 대리권 수여 그러면 의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 그러면 관념의 통지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수여만 물으면 뭐 의사 표시. 대리권 수여의 표시까지 물으면 뭐 관념의 통지. 이렇게 됐단 말이죠. 알겠죠?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대리권 수여라는 것은 무슨 대리만 된다?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대리권 수여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는 절대로 안 돼. 법정 대리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자, 지금부터 이제 보면 이런 것이죠. 갑이 이렇게 병하고 있는데요. 여기 을한테 갑이 대리권을 안 줬어. 대리권이 없어. 그러니까 무권대리죠. 그런데요, 이 병한테 그걸 알려줘. 뭐라고? 표시를 해.
내가 을한테 대리권을 줬다고. 근데 실제로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러니까 무권 대리예요. 근데요, 대리권 주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본인 갑이 병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야. 알려 통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병이라고 해봐. 여러분요, 이 을을요 가서 만났어. 이렇게 을을 만났어. 그럼 을이 무권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보여? 무슨 대리처럼 보여? 유권 대리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이걸 뭐란다? 겉으로 나타나기에, 다른 말로 이걸 뭐란다? 표견이라고 그래요. 표견, 겉으로 보기에 이렇게 얘기해. 표현대리, 표견대리. 겉으로 보기에 무슨 대리처럼 보여? 표현대리면 유권 대리처럼 보인다. 그것을 표견대리, 표현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는데 이 사람이 왜 누구 때문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본인의 잘못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실제로 갑은 실제로 을한테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런데 표시했죠. 표시. 뭐 누구한테?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표시를 했죠. 표시를 했죠. 대리권 줬다고. 그러니까 병이 보기에는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대리권이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왜 이 사람은 대리권 있는 것처럼 보였다? 누구 때문에? 갑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권대리하고 표현대리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본인이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본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 이 말이지. 본인이 잘못을 했다 이 말이지. 우리는 그냥 무권대리는요, 본인은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데 무권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 하나 먹은 거잖아요. 우선 알겠죠? 그런데 표현대리는 누가 지금 잘못했어? 본인이 잘못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져. 그래서 똑같이 대리권이 없는데 그냥 무권 대리는 본인이 잘못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본인이 책임 안 져요. 그런데 표현 대리는 누구의 잘못이 있다? 본인의 잘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봐봐. 대리인이 위임장을 위조했어요. 위임장을 위조.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해 안 해? 왜 안 해? 본인이 잘못했는데 대리인이 위조했다잖아요. 본인이 잘못 있어 없어? 그래서 표현대리 성립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 없으니까. 알겠죠? 내가 질문할 때 경계하지 말고 그냥 하면 돼요.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다? 여기 봐봐. 갑이 병한테 알렸죠?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줬다고 알렸죠? 그러니까 상대방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누구 말이니까? 본인 갑의 말이니까. 그래서 이건 누구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 그래서 상대방의 신뢰 보호.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해야 돼. 상대방 신뢰가 뭐죠? 상대방의 신뢰가 뭐죠? 상대방은 대리인이 무권 대리인 줄 알았어? 유권 대리인 줄 알았어? 유권 대리로서 권한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상대방은요,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가 돼야 돼. 이 정당한 이유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선의 플러스 무과실. 이렇게. 이게 무권 대리는 없는데 표현 대리는 있는 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본인의 잘못과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정당한 이유, 선의 무과실은 언제 기준으로 한다?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그래서 시험에 대리행위시 이 말이 중요해.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차이점, 두 가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표현대리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오케이. 현명이 있어야 돼. 현명이 뭐예요? 응? 여러분, 그래도 2달 흘렀다고 대단하네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현명이란 말은 뭐다?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 본인을 위한다는 표시다. 다른 말로 뭐다? 대리 행위의 표시, 다른 말로 대리 관계의 표시. 그래서 대리 관계의 표시, 대리 행위의 표시. 이렇게. 여기서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는 게 뭐예요? 본인을 위한다. 이 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다. OX. 못해다 보니까 빨리 나와요. X죠, X. 왜요? 오케이.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본인이. 그래서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말이 아니다. 본인에게 손해가 돼도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현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럼 어떻게 하는 거 봐봐. 이것은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 서류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 후 처분했어. 자신 앞으로 등기 후 처분했어.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요, 자기 자신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했어.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아, 없어요? 아, 왜 없지? 표현 대리 성립 안 해. 맞아. 왜 없죠? 여러분 뭐요? 내가 지금 어디서 지금 쓰고 있어? 다시 해봐. 왜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조작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한 후에 처분하면 표현대로 성립되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표현대로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현명을 해야죠.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죠. 근데 대리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돼 있죠? 그러니까 대리인은 자기 이름으로 계약을 해야죠. 자기 이름으로. 그 말은 현명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지. 이 말이 대리인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자신 앞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은 내 거다 그러면 팔아야 되죠. 내 거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을 해야 되는데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해야 되니까 현명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표현들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뭐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요,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긴 있어. 125조가. 그래서 여러분요, 보기 싫은데 기본서를 잠깐 봐. 기본서를 잠깐 보시면 어디를 보시냐면 109페이지를 한번 봐봐. 109페이지. 여러분 109페이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이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의 돼 있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효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봐봐.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우리가 125조에서는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률관계가 있으면 뭔가 두 사람 간에 위임 같은 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알겠죠?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니은 봐봐. 그 다음 장 니은 이게 이제 최근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죠. 우리 보면 수권 표시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 대리권을 소유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할 수 있다. 재밌는 말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이 뭐죠? 겉모습이죠. 겉모습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방임, 여기까지를 가로묶어 봐. 지금 거기 줄거놨죠? 이것을 뭐란다? 또 가로묶고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이 말을. 지금 뭐냐?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어. 그것을 뭐란다? 사실상 용태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험이 두 군데 났어. 한 군데는 뭐란다? 이걸 다 써놓고 나서 사실상 용태에서 대리권이 추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디요? 세무사 시험인가 거기는 그냥 앞에는 뚝 떼고 갑자기 사실상 용태에 의해서 대리권 수여가 추단된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내가 노랗게 해놓은 거 지금. 여러분 노랗게 지금 해놨죠? 그게 갑자기 이렇게 시험에 났단 말이죠. 사실상 용태. 그럼 사실상 용태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말이죠. 사실상 용태란 말의 뜻은 뭐다? 그것은 봐봐요. 봐봐.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내가 여기가 남항주 공인주사 학원이죠. 남항주 공인주사 학원에서요. 아무것도요. 권한을 수여하지 않았는데 여기 옥청 옥상에다가요. 남항주 중개사 학원 부설 분식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거기서 뭐죠? 라면 끓여가지고 애들도 먹고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잘못해서 그 누군가 거기서 라면을 먹다가 화상 입었다 해봐.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라면 끓인 사람이 책임져야죠. 그런데 라면 끓인 사람이 돈을 갚을 재력이 안 돼.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학원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직접 거기서 라면 끓여도 된다고 우리 학원 간판을 걸고 라면 끓여도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하고 있죠. 그걸 내가 알았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하면은 홍보가 좀 될 것 같아. 홍보가. 그러니까 그냥 놔뒀다 이 말이죠. 홍보가 될 것 같아서. 그 말은 뭐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학원에서는 저 학원 학생들 뭐라고 하겠어? 공중에서 학원은 끝내줘. 학원에서 뭐를 해? 라면집도 운영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다? 실제로 대리권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다고 상대방은 믿어 안 믿어? 믿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한다? 사실상 용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용태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이죠. 자, 근데 우리 시험은 아직까지는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났어. 아직 다른 시험에 나왔고. 그런데 어디냐? 디귿은 우리 시험에 무조건 나왔다 이 말이죠. 뭐다?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무인 이 말도 똑같아. 이걸 바로 사실상 용태란 말하고 똑같아. 알죠? 그 다음에 뭐라 한다? 자신의 판매점, 총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 안내를 하거나 입회계약 체결한 것을 승낙무인했다 이런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럼 7층에 보면 뭐가 있어? 7층 보면 헬스클럽 있죠? 근데 여기 3층인가 4층에 보면 또 뭐가 있어? 필라테스 있죠? 그 필라테스에서 도저히 손님이 안 모이니까요. 저 위 7층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여기 그 광고하는 광고지에다가 우리 필라테스 좀 넣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다가요. 그럼 그렇게 서로 상부상조 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네요. 거기 헬스클럽 광고지에다가요. 3층인가 4층인가 그 필라테스 광고를 같이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누가 운영한 것처럼 보여요? 헬스클럽에서 운영한 것처럼 보이죠? 이러면 필라테스 그 조그만 데서 헬스클럽 운영한다고 생각하겠어? 헬스클럽에서 필라테스를 운영한다고 보겠어? 헬스클럽이 필라테스를 운영한다고 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사람이 그걸 딱 해가지고 회원들한테 돈 받고 튀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 헬스클럽에서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왜? 자기 자신의 이름들을 걸고 회원 모집을 하는 것을 뭘 했어? 묵인한 거죠. 알겠죠? 그것을 얘기해. 실제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는데 광고지를 같이 쓴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아주 옛날에요 그 뭐냐면 그 이제 제가 다른 데서 대전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 중기사법 선생님이 학원을 오픈해가지고 하도 와달라고 해가지고 갔단 말이죠. 갔더니 하루는 그 원장님이 중기사법 선생님인데 원장님의 대학교 후배가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그때 당시 요즘은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외국인이라고 결혼하는 게 이게 보편화되어 있지만 그때는 이제 이 외국인하고 결혼하는 거 그러니까 주선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대전시청 옆에 어딘가 사무실을 놓고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거기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 고시학원으로 돼 있었거든요. 고시학원. 그러니까 그 고시학원 광고에다가 자기네 그 결혼 주선 알선하는 있죠. 이걸 좀 넣어달라는 거야 밑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선배니까 후배가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집어 넣어줬단 말이죠. 근데 이분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서 찜찜한 거예요. 넣어줬는데 근데 참 우스운 게 있잖아요. 그 광고지를 그 충남 쪽 논산 여기까지 다 광고지가 다 돌아가고 옛날에 신문 했잖아요. 신문으로 신문 간지로 하니까 막 너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데는 사람 그 결혼 상담소에 전화가 안 오는데 그 전단지를 보고 사람들이 전화가 엄청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고시학원에서 하니까 이거 법을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믿을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전화 온다고 자랑을 하니까 원장은 더 불안한 거예요. 왜? 자기네 그 광고지에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시학원에서 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만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확실하다. 신원이.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상담이 많이 가고 이 사람이 막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작 이 사람은 바쁜데 불안한 사람은 자기는 선배. 거기 중의사법 선생님이 원장님이 바쁜 거 불안한 거예요. 나한테 이제 몇 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다. 얘기했지. 그 사람도 다 알고. 알면서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 알면서 물어본 것은 뭐죠? 다음부터 이제 하기 싫은데 뭔가를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안 된다 하더라. 그래야지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지. 왜냐면 그것은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것은.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는 우리 학원과 관계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또 그걸 보고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을 봐도 뭐다?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다행히도 그 친구는 자기네 집이 워낙 또 괜찮게 사는 집안이었어요. 그 친구가요. 그래서 남을 이렇게 속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친구는 아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조금 문제가 발생하긴 했었죠. 나중에. 왜냐면 사람이 한번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A라는 여자하고 맞선을 보고 이 남자가 한국 온 거예요. 결혼 사진도 다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다 찍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희한한 여자가 올 때는 다른 여자가 온 거예요. 이 여자가 못 간다고 했나 봐. 그러니까 그쪽으로 사람 보내야 되는데 엉뚱한 여자를 보낸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 아주.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이 원장님이 혹시 자기한테 책임 물을까 봐서 되게 떨었던 경우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봐다 대리권 수요 표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부동산 할 때 아무나 한테 뭐라 하면 안 돼요? 명함 파주면 안 돼요. 아무나 한테. 자기네, 우리 보면은 그 여자분들은 이제 알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기가 왕숙지가 되면서 아마 토지 개발이 아마 활발하게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자분들이니까 토지를 잘 모른다 해가지고 어떤 남자들이 온단 말이죠. 내가 토지 하나 물어오면은 같이 계약서 쓰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명함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 데가 없으니까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뭐 보통 써줄 때 명함 써줄 때 나이가 좀 있으면 이사고 좀 어려 보이면 부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중에서는요 부장 이하는 없어요. 알겠죠? 무조건 나 부장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골치 아파지죠.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이 명함을 파줄 때 조심해서 파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125조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잘 보시고 자, 이거 126조를 봐봐. 이제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에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에요. 잘 봐. 이제 하나하나 따지면 돼. 여러분 여기 권한이라는 건 뭐죠? 권한이라는 것은 대리 권한이에요. 대리 권한, 기본 대리권이요. 넘은이죠. 표현대리요. 표현대리가 뭐예요? 무권대리예요. 무권대리. 그래서요, 이것을 무권대리인데,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이제 뭐냐? 이런 것이죠.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오라. 이것을 기본 대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을이 병하고 만나서 얼마를 빌린다? 1억을 빌려. 그럼 여기도 1억이고, 여기도 1억이죠. 이걸 무슨 대리한다? 이것을 유권대리라고 그래요. 유권대리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1억은 무조건 누가 책임을 져?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를 빌렸다? 4억을 빌렸다면 4억을. 1억을 빌려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그러면 4억을 빌렸죠? 4억은요, 1억은 뭐죠? 1억은 기본이죠. 기본은 무조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져. 일단 4억이어도. 근데 얼마를 더 빌렸죠? 2억, 3억을 더 빌렸죠. 3억. 3억 이거 넘는이죠? 그래서 3억을 더 빌렸다 이 말이죠. 3억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래서 이것을 무권대리다. 우리가 항상 표현대리는 무슨 대리의 일종이다? 무권대리의 일종이다. 그걸 항상 알아야 돼. 알겠죠? 자, 무권대리다. 자, 무권대리인데요. 무권대리는 먼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권대리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무권대리를 본인이 뭐라 하면 추인하면 누가 책임져? 본인이 책임을 지죠. 근데 이 무권대리인데 상대방이 믿을 만한 뭐가 있다? 정당한 이유 이 말이 꼭 있어야 돼. 무권대리인데 그러면 이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대리가 된다. 표현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요 추인은 본인이 책임지고 표현대리도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무권대리죠? 무권대리는 누가 책임진다? 본인. 알겠죠? 아니 무권대리는 원칙적으로 누가? 대권대리인. 뭐라 해야 되면 추인하면 본인. 그런데 무권대리인데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상대방이 뭐다? 선의 모가실이란 말이 나와. 선의 모가실. 그러면 그럼 무슨 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 누가 책임져? 본인. 그래서 표현대리가 성립했다고 해가지고 유권대리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을 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누가 책임져? 100% 본인이 책임진다. OX. 100% 책임진다. 본인이. OX? 이건 애매하네요. 100% 그러니까요. 이런 봐봐. 기본은 본인이 책임져 1억은. 그러면 무권대리 3억도 누가 책임져? 본인. 그러니까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네.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알았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할지라도 과실, 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과실상계를 언제 만다? 과실상계는 잘못을 서로 퉁치는 거죠. 상계는. 알겠죠? 과실상계를 언제? 채무불이행하고요. 또 뭐가 있다? 불법행위.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에서 뭐를 할 때? 손해배상을 할 때 과실상계를 해. 그 외에는 과실상계를 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를 할 때만 불법행위로 손해배상할 때만 과실상계. 그러니까 표현들에서는 과실상계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서 중요해. 우리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것은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책임진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표현대리, 무권대리인 표현대리가 유권대리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아주 두 가지가 중요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요 표현대리가 성립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 효력 요건을 갖춰야 돼. 효력 요건.
이러면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돼요. 그럼 이러면 효력 요건은 뭐다? 그러면요,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그 다음에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종중이라든가 교회죠. 종교라든가 교회나 재건축 조합은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되는데 결의 없이 교회 재산을 처분하죠. 처분.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요,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거나 종중이나 교회가 총회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무효가 되죠. 이렇게 무효가 된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뭘 보냐면, 우리가 표현 대리가 125조는 항상 이거예요. 기본 대리권이 있다. 기본 대리권이 있죠. 그럼 무조건 기본 대리가 있으면 표현 대리가 성립해요. 표현 대리가. 그런데 여기서 기본 대리권이 없죠. 기본 대리권이 없죠. 그러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기본 대리권은 뭐죠? 여기서 인감 증명서만 기본 대리권이 없죠.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인감만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럼 여기는요, 기본이죠. 기본이고 여기 뭐다? 표현 대리죠. 이렇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나요? 그럼 여기요, 기본이죠. 기본은 위임 또는 위임장이 있어야 돼요. 위임 또는 위임장. 그러면 기본이죠.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무조건에. 우리가 위임을 했단 말은 임의 대리죠. 위임장.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요, 인감하고 인감 증명서하고 등기 권리증을 주죠. 권리증 지불해 달라고.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표현 대리가 성립해. 여기요, 인감만 주면 안 되죠. 근데 인감을 주면서 동업 계약을 체결하라고 하거나 또는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라고 하면서 인감을 주죠. 인감, 뭐를 주면서 인감을 주죠? 그러면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가 돼요. 무조건. 아무튼 기본 대리권이 있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는 무엇을 넘었냐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 대리권이 있냐 없냐. 왜요?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기본이 있어야 넘었는지 넘지 않는지 알 거 아니에요. 내가요, 1억을 빌렸어. 2억을 빌렸어. 3억을 빌렸어. 이 1, 2, 3억, 1, 2, 3, 1억, 2억, 3억 중에서 권한을 넘은 것은 몇 번이에요? 권한을 넘은 건 몇 번이에요? 권한을 넘은 거 몇 번이요?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걸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지, 기준이. 만약 기준이 2억이라고 해봐, 2억 5천이라고 해봐. 기준이 2억 5천이야. 그러면 그 권한을 넘은 건 뭐밖에 없어? 3억밖에 없는 거잖아요. 기준이 1억이라고 해봐. 넘는 건 뭐밖에 없어? 2억하고 3억이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권한을 넘었는지 넘지 않았는지 알으려면 기본 대리권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아야 넘는지 안 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권한을 얼마를 넘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 무엇을 따진다? 기본 대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그래서 기본 대리권이 뭐다? 여기서 등기가 뭐죠? 공법이죠. 공법. 그다음에 여기요, 대물 변제. 대신 물건으로 변제하죠. 변제. 이것을 뭐다? 사법이다 이 말. 사법이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뭐죠? 공법하고 여기 뭐가 있다? 사법이죠. 이 두 가지는 동종 유사할 필요가 있어 없어? 유사할 필요가 없죠.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따지지 않아. 무조건 기본만 있으면 무조건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이 말이죠.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잖아요. 동종의 반대가 뭐죠? 이종. 유사의 반대가 뭐죠? 별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126조고 126조는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를. 기본 대리권을 찾는 거예요. 이해를 하고 이걸 찾는 거예요. 그 다음 129조. 129조는 뭐냐?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 뭐가 있어요, 지금요? 대리권이 있죠? 1번. 그러면 소멸했죠? 2번. 그러면 그리고 나서 3번이죠. 소멸하고 났으니까 3이니까 이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네요. 알겠죠? 소멸 후니까.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무슨 대리 일종이다? 무권 대리. 그래서 대리권 소멸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요, 뭐냐면 얘가 갑이요, 17살짜리 17살. 그러면 갑이 있고 여기 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요, 갑이요, 엄마예요. 엄마. 그러면 법정 대리죠.
애가 17살 때 엄마가 법정 대리죠. 애가 19살이 되면 대리권이 뭐한다? 소멸하죠. 애가 20살이 돼서 소멸하고 난 다음에 의리병한테 나는 갑의 대리인 의리입니다. 이렇게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걸 뭐란다? 대리권 소멸 후죠. 그리고 유권이다, 무권이다, 무권이죠. 그래서 무권 대리의 일종이다 이렇게. 그러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 대리는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면 돼. 첫 번째 이렇게 갑이 있고 병이 있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 소멸했죠. 소멸하고 난 다음에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됐죠. 자, 그럼 여기요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이렇게 했죠. 여기 지금 을하고 있죠. 대리권 소멸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제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 딱 두 가지예요. 다시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직접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하고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행위를 하게 한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129조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된다. 126조. 그럼 이제 결론을 딱 보면 아주 간단해. 결론을 보면요 우리가 표현대리가 몇 개죠? 3개 125, 126, 129조죠. 대리권 소멸, 권한을 넘은, 그 다음에 대리권 수요 표시죠. 여기 보면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여기 을하고 이렇게 여기 갑하고요 여기 병하고 여기 을하고 여기도 갑, 병, 여기 을 이렇게. 자 그럼 봐. 125조는요 현재 대리권이 없어. 아까 말했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126조는 권한을 넘은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넘는지 안 넘는지 알죠. 그러니까 현재 어떠한 대리권도 없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129조는 옛날에 있고 옛날에 지금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129조는 과거에 어떠한 대리권도 없었죠. 과거에. 그럼 129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125조는 현재 대리권이 없어야 돼. 126조는 현재 대리권이 있어야 돼. 129조는 과거에 있고 지금 없어야 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125조는 대리권 수요죠. 그러니까 임의대리만 돼. 임의대리. 복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라고? 임의대리죠. 그래서 임의대리 복대리만 돼. 법정대리는 된다고 안 된다고? 법정대리 안 돼. 이게 중요해. 여기는요 126조하고 129조는요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 다 돼. 여기도 임의대리, 복대리, 법정대리가 다 돼. 보통 126조에서 법정대리를 뭐라고 한다? 일상가사대리권. 일상가사대리권은 뭐냐? 부부 사이 일상가사대리권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상가사가 뭐죠? 의식주, 먹고, 입고, 그러니까 뭐 자는 것, 알겠죠? 의식주에 가는 것만 일상가사, 서로가 서로한테 대리권이 있어. 부부는. 알겠죠? 여기는 법정대리 뭐다? 여기는 친권자. 이렇게 하면 돼. 친권자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시험에 뭐라 나온다? 대리권 수요 표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도 적용된다. 126조는 임의 대리에 한해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겠죠? 그래서 125조는 무슨 대리만? 임의 대리. 126조하고 129조는 무슨 대리? 임의 대리, 법정 대리. 여기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뭐 무과실. 여기 뭐다? 선의 플러스 뭐 무과실. 이렇게요. 여기는 뭐 정당한 이유 이렇게 얘기해. 정당한 이유. 알겠죠? 같은 말인데 125조하고 129조는 선의 무과실이라고 표현을 해. 126조는 정당한 이유라고 표현을 해. 정당한 이유는 언제? 대리행위 시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126조하고 125조, 126조, 129조의 차이점을 여기서 일단 보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내용은 여기서 보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요 125조가 권한을 넘으면 126조로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권한을 넘으면 129조가 권한을 넘으면 126조가 돼. 그래서 129조는 딱 두 가지. 대리권 소멸로 직접 계약, 대리권 소멸로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 그런데 권한을 넘으면 몇 조? 126조.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뭐냐? 126조에 가는 것이다. 그럼 사자 있죠? 심부름권. 사자는 두 가지가 있어. 전달기간하고 표시기간하고. 그럼 전달기간은 우체부니까 안 돼. 그것은. 표시기간은요. 내가 대신 가서 말 좀 해줘. 친구한테 가르쳐. 너 어디 가니? 나 저기 을 만나러 갔는데. 아 그래? 야 그럼 을한테 어제 그거 내가 살까 말까 물어봤는데 살려는지 안 살려는지 좀 알아봐 줄래? 이렇게. 가서 친구한테 가니까 좀 물어봐 달라. 이게 사자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가서 그냥 물어보기만 해야 되잖아요.
가서 뭐라고 한다? 야, 갑이 너한테 어제 뭐 사니, 뭐 너한테 자기 집 살 거면 사라고 했다면서. 야, 너 살 거면 사.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게. 그냥 걔가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이렇게요. 그럼 내가 직접 대리권을 소유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 신부름 그냥 물어보고 오라고 했는데, 마치 자기가 대리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진짜 대리인으로 믿어, 안 믿어? 믿었죠.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오냐? 선의 무과시란 말이 나와. 정당한 이유라는 말이 나와. 그러면 무슨 대리가 된다? 표현 대리가 돼. 그럼 봐봐.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선의 무과시다, 표현 대리. 대리권이 없다, 무권 대리. 정당한 이유가 있다, 표현 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투자 상담이죠. 투자 상담. 투자 상담과 같은 사실행위는 표현 대리가 안 돼. 내가요, 사람들을 고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제 아파트를 어디 아파트를 사면 좋고 어디 아파트 사면 안 좋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반대로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걸 투자 상담이라고 하죠. 그런 투자 상담에 대해서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이 집이 비싸질 것이다, 싸질 것이다. 이것은 뭐냐? 그건 사실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은 법률행위가 아니거든요. 알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자, 문제 78번이요. 표현 대리가 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대의 사용을 승낙 또는 묵인한 경우 되어 있죠.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승낙을 사용, 묵인, 걷게 줄고 그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권한을 넘은 거. 그래서 무슨 대리 된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가 다 되죠. 법정 대리가 줄고 주서 일상 가사 대리권 이렇게. 3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아까 말했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계약하거나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하죠. 알겠죠? 그럼 129조죠? 129조는 반드시 상대방은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줄과 가운데 선의 무과실. 그러면 표현 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표현 대리는요, 외관 이론, 줄과 권리 외관 이론.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겉으로 보기에 대리인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외관. 5번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거기다가 표현 대리 성립하면 줄고 있고 본인 책임,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OX, X. 5번이 정답이죠. 자, 79번은요. 무권 대리 행위라도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OX, X. 2번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에서 정당한 이유 박스. 정당한 이유는 대리 행위가 행하여질 때 대리 행위 시 객관적으로 판단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요.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동그라미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라고 그래.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거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표현 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4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지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맨 끝에 줄고 과실 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이렇게.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다는 말이죠. 표현 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말이죠. 유권 대리라는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표현 대리란 말로 전체로 나오는 것이고, 자, 그다음 장 봐봐요. 그다음 장 보면 80번이라고 나와 있죠. 대리권 수요 표시죠. 1번 본인이 제3자 항상 봐봐. 표현 대리에서 제3자 동그라미 제3자. 표현 대리할 때 제3자란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것은 상대방을 얘기해. 상대방. 그래서 본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음을 표시 동그라미 표시를 말한다. 관념의 통지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2번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대의 사용을 승낙 묵인했다. 이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보는 거죠. 앞에 우리 문제 풀었죠. 3번은요. 타인 간의 거래에서 단지 세무회계상 필요로 줄고 자기의 납세 번호증을 이용 납세 번호증 이런 경우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왜요? 납세 번호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요즘 한참 문제가 되죠. 유치원 같은데요. 저는 여기가 개인 사업자잖아요. 세금을 낼 때 사업자 등록증에 의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사업자 등록증 번호를 기재해 가지고. 알겠죠? 그런데요, 유치원과 같은 법인은요,
어떻게 되냐? 납세 번호증에 의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 납세 번호증은 세금하고 관계되죠. 세금 내는 거. 그럼 세금 낸다는 것은 국가 기관하고 관계가 되죠. 그럼 이건 공법이다, 사법이다, 공법적인 영역이잖아요. 알겠죠? 이런 경우는 뭐죠? 우리가 공법적인 영역인 것을 쓰라겠다 해가지고 대리권 수여가 있다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상대방의 과실이 있죠. 그럼 과실 상계. 아니네, 죄송해요.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들이 대리권 수여 표현들이 주는 거 아까 여기 봐봐. 맨 끝에 우리가 표현들이 125조하고 129조는 표현대가 되려면 상대방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선의 무과실. 근데 과실이 있다잖아요. 과실이 있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성립하더라도 상대방이 반드시 표현대리의 성립을 주장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우리가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표현대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죠. 왜요? 상대방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되면 도리어 뭐 하면 된다? 철회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한테 이익이 되면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되는 것이고. 알겠죠? 자, 81번요. 권한을 넘은이죠. 기본 대리권 줄고요. 그건 일상가사 대리권, 법정 대리권도 포함되고요. 2번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누구를 선임했다?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대리권이 소멸된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그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대리권 소멸 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행위라면 129조 표현대리죠. 근데 그 129조 표현대리가 권한을 넘으면은 다시 몇 조가 된다? 126조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동종 유사한 것이 아니어도 동종 줄고 이종 유사 줄고 별개 동종 유사할 필요가 없다. 이종 별개라도 무방하다. 자, 줄고 썼죠? 자, 그 다음에 3번 봐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 줄고 그다서 대물변제 가로 열고 닫고 사법. 그 다음에 기본 대리권 줄고 기본 대리권 등기 사무 등기 가로 열고 닫고 공법. 그러면 공법과 사법 서로 다르죠. 그래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번 정당한 이유 줄고 정당한 이유는 언제 기준으로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 대리행위 시 주관적 객관적으로 판단. 5번 대리행위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 줄고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죠. 투자 수익 보장약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죠.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82번 1번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인정되죠. 대리권 소멸 후 그러면 권한을 넘은 경우 넘은 대리가 있을 때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뭐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2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를 쓰면 똑같죠. 지금 딱 대리권 소멸 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계약,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계약. 알겠죠? 그래서 선임하여 복대리인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2번 틀렸죠?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는 대리행위 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대리행위 당시 재반사형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나왔죠? 자, 4번 본인이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 또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로 인하여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125조하고 129조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무과실. 옆줄 긋어서 126조는 정당한 이유 이렇게. 그럼 이런 5번도 다 봤죠? 5번이 뭐예요? 교회라든가 종중이라든가 재건축 조합이 총의 결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죠? 그러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요. 무효하고 취소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